네, 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제가 일전에 찍은 영상 중에 생활비 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제 유일한 떡상에 근접했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제 해외에 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과연 해외, 특히 동남아 중에 발리, 그리고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방콕도 있지만 치앙마이 지역, 그리고 요즘 핫한 베트남 지역, 이런 지역 중에 어디가 가장 물가가 더 저렴할까? 어디는 더 물가가 비쌀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분명히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에 제가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여러 유튜브 채널들과 그리고 블로그들을 검색해서 엑기스들을 모아서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찾다 보면 생활비나 이런 게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사실 감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환율이 다 다르잖아요. 인도네시아는 루피하고 태국은 바트, 그리고 베트남은 동을 쓰죠. 이런 환율이 다르다 보니까 그냥 현지 금액으로 들었을 때는 어느 동네가 더 싼지 비싼지 이런 게 구분이 잘 안 가니까 제가 이거를 다 조사를 해서 엑셀 파일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네이버 기준 환율을 잡고 지금 현재 기준 환율로 해서 다 원화로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표를 작성을 했거든요. 제가 요거는 이제 또 영상에 띄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외워서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준비한 그 표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라를 비교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경제 상황도 조금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경제 규모랑 인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전 세계 4위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2억 6,953만 명 정도, 2억 7천만 명 더 되죠. 2억 7천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6,930만, 거의 7천만 가까이 되는 인구고요. 그리고 베트남은 9,742만, 거의 9,700만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고 그 다음 베트남, 그 다음 태국 순입니다. 그리고 경제 규모는 이제 GDP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GDP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1조 155억, 세계 16위, 그리고 태국은 4,552억, 세계 26위, 그리고 베트남은 2238억, 세계 46위입니다. 경제 규모로 따지면 인도네시아가 큰 국가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높죠. 그치만 제가 이 생활비 목록을 쭉 비교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생활 수준 자체나 물가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크게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빈부차 심한 것 똑같고요. 현지인들의 삶과 외국인의 삶, 그리고 현지의 상류층의 삶, 이런 것들이 갭차가 크다는 걸 제가 보면서 조사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제가 조사해본 항목은요, 이 이외에도 다른 항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생활비 중에 쇼핑을 하신다든지 여행을 가신다든지 이런 여가 생활에 필요한 항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요거는 과외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요거는 일단 뺐습니다. 네, 그럼 우선 식비부터 한번 볼게요. 식비는 한 끼 식사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나 태국, 베트남 전부 다 로컬 음식이 있고, 로컬이라고 하면 이제 현지인들이 주로 먹는 음식의 수준, 그리고 레스토랑 수준이 있죠. 레스토랑은 현지인들 중에 조금 이제 중산층 이상, 그리고 저희 같은 외국인들이 주로 외식을 할 때 먹는 그런 식당 수준을 제가 레스토랑이라고 잡았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따로따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저도 사실 이제 점심 같은 경우는 그냥 간편하게 현지식,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먹는 수준이랑 똑같이 그냥 먹어요. 그거는 되게 싸죠. 근데 저녁 식사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이랑 외식을 할 때는 사실은 외부에 나가서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시내 관광지에 나가서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먹다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레스토랑 가서 먹는 거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특히 발리 기준입니다. 자카르타나 발리나 제가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로컬 식당 같은 경우는 한국 돈으로 한 1,000원에서 3,000원 수준이면 한 끼 식사 해결하실 수 있고요. 레스토랑에 만약에 간다 그러면 약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술을 안 먹는다는 가정하에입니다. 술을 안 먹는다는 가정하에 1인 한 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는 치앙마이를 제가 위주로 봤거든요. 방콕이랑 치앙마이랑 물가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치앙마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고, 로컬 식당은 보통 똑같이 1,000원에서 3,000원 정도면 드실 수 있고요. 레스토랑에서 먹는 수준이면 7,000원에서 10,000원. 결국은 발리나 치앙마이나 큰 차이는 없다, 그죠?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 이제 호치민이나 다낭 기준으로 제가 많이 조사를 했거든요. 1,000원에서 2,000원. 그러니까
베트남은 그런 것 같아요. 쌀국수가 많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먹는 쌀국수는 굉장히 싸잖아요. 1,000원 정도면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 2,000원 정도면 한 끼 식사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배부르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먹는 거 보니까. 그리고 레스토랑에 와서 먹는 수준은 사실 발리, 그 다음 치앙마이, 그 다음 호치민, 다낭 다 동일합니다. 7,000원에서 10,000원. 결국은 식사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가 더 비싸다, 싸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대체적으로 레스토랑에서 먹는 수준이나 현지식에서 먹는 수준은 다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쪽에 사시는 분들 이제 채널이나 블로그를 이렇게 조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인 가족 위주로 한 달에 어느 정도 식비가 들어가는지, 식비라고 하면요, 외식도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식재료를 구매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생활비 영상에서도 쭉 이제 저희 집에 어떤 항목들이 이렇게 얼마나 나가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이제 와이프가 네이버 가계부를 기입을 하거든요. 매달 이렇게 통계치를 내봤어요. 매달 조금 들쑥날쑥하죠. 그렇지만 1년 통계적으로 한 달에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거를 제가 이제 조사를 해서 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이라는 가정하에 식재료 플러스 외식 비용이 인도네시아 발리는 97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태국 치앙마이는 약 80만 원, 그리고 베트남 호치민 다낭은 약 100만 원.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그래도 인도네시아가 베트남이나 태국보다는 조금 GDP 규모도 크고 나라도 크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이 식비가 조금 더 비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베트남이 가장 비쌌습니다. 제 생각에는 베트남이 한국이랑 가까워서 훨씬 식재료도 구하기 쉽고 소주나 이런 것도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베트남 지역이 다른 인도네시아나 태국 지역보다는 조금 더 물가가 비쌌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베트남이 공산당이라서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호치민이나 이런 쪽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재원들이 당연히 많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인들이 들어가 있으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보통 물건을 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외로 베트남 지역이 식비는 조금 더 높았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조사한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한 대를 오시는 분들은 한 달 정도 렌트 하실 수 있을 거고, 여기 장기 체류 하시는 분들은 차를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원로 렌트를 하시겠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서도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일단 한 달 렌트 비용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인도네시아 발리는 약 50만 원 정도면 1500cc 정도 빌릴 수 있습니다. 오토매틱 기준으로. 그리고 태국 치앙마이도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60에서 70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차만 렌트해주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거의 기사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임대를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뭐 다낭 지역 같은 경우는 차만 임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호치민은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조사를 못했는데, 어쨌든 차만 임대하는 경우는 6, 70만 원이라고 한다면 기사를 포함하면 약 110만 원 정도, 거의 1000불이죠. 여기에 태국이랑 베트남은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험료가 추가되니까 조금 더 비싸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책임보험 같은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보험을 안 들어도 무방합니다. 보험을 든다 하더라도 거의 자차 보험입니다. 만약에 풀 커버리지 들어봐야 상대방 차에 대해서 맥스 1000만 루피아, 한 한국 돈 85만 원 정도 되죠. 거기까지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풀 커버리지 뭐 드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보험 안 드는 분들 훨씬 많습니다. 저 또한 차 샀을 때 초반 한 1, 2년만 보험을 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차가 몇 년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굳이 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그냥 부딪히면 뭐 서로 합의 보고 그냥 끝내고, 아니면 제 차는 그냥 안 고치고 있다가 나중에 팔 때쯤 고쳐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는 보험에 대한 부담은 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신차를 구매하시는 경우 비교를 제가 해봤어요. 신차는 만약에 차종이 다르면 비교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차 두 개가 있습니다. 도요타에서 나온 아반자라는 차량이 있고요. 1500cc 준중형이죠. 그리고 끼장, 이노바 끼장이라고 하는 이제 약간 중형, 조금 더 큰 SUV급이 있죠. 근데 끼장보다는 제가 이제 보통 4인 가족이면 굳이 끼장을 안 타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아반자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인도네시아는 1300cc 1.3이 있는데 다른 나라는 1.3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아반자 벨로즈라는 거 중에 1.5 오토매틱이 있거든요. 각 나라별 아반자 1.5 오토매틱 기준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약 1989만 원, 약 2천만 원이죠.
근데 태국 치앙마이는 동일한 차량이 2,439만원, 조금 더 비싸죠. 그리고 베트남은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랑 베트남이랑 거의 한 1,000만원 정도 차이 나요. 제가 베트남이 차값이 비싸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인도네시아도 한국보다는 차값이 비싸요. 비싼 편인데 베트남은 훨씬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이게 공산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금을 많이 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자동차라고 하면 일종의 사치세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동남아에 공급되는 대부분의 아반자나 끼장은 다 대부분 태국 공장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라서 금액이 비슷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액 차가 나는 거는 분명히 세금일 거라고 제 나름의 추측을 해봤는데, 어쨌든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순으로 이렇게 금액이 비싸진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자료를 조회하면서 느낀 건데, 베트남에 계신 분들은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시든 오토바이를 주로 많이 타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스쿠터나 PCX라는 이제 그런 오토바이 조금 큰 거 있거든요. 오토매틱 중에 그거를 조금 많이 타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이렇게 몰고 다니시려면 이제 기름값이 또 들어가잖아요. 기름값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확실히 이제 인도네시아는 산유국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기름에 대한 세금 보조가 들어가서 그런지 1리터 가격 550원입니다.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는 약 1,080원, 그리고 베트남은 950원. 근데 특이하게 또 기름값은 태국이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근데 뭐 거의 대동소이하는 것 같습니다. 태국이랑 베트남은 거의 한 1,000원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550원에서 조금 비싼 휘발유를 넣으면 700원, 800원 정도 되겠죠. 기름값도 인도네시아가 좀 저렴하다. TV 인터넷 비용을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보통 이제 패키지 상품을 많이 써요. 저희 집도 인터넷과 이제 TV, 케이블 TV가 같이 되어 있는 요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요 패키지 금액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약 42,000원. 근데 태국이나 베트남은 28,000원, 그리고 3만원. 확실히 인도네시아보다는 싸죠. 이게 인터넷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게 딱 그거 같아요. 인도네시아 워낙 큰 섬국가다 보니까 인터넷이 되려면 광 케이블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섬국가다 보니까 해저 광 케이블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설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태국이나 베트남보다는 훨씬 높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비용 훨씬 싸거든요. 우리나라 작으니까 설비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조금 높지 않나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수고를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조사한 거고, 제가 전문가라서 이렇게 조사한 건 아닙니다. 다음으로 볼 게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인데요. 전기세는 3, 4인 가족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에어컨 덜 쓰시는 분들은 한 5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에어컨 많이 쓰고 집에 인덕션 있는 분들, 워터히터 이런 거 많이 잡아먹죠. 에어프라이어 쓰시는 분들, 오븐 쓰시는 분들, 전열 제품 쓰시는 분들은 확실히 전기를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잡았고요. 태국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보다는 조금 저렴하더라고요. 25,000원에서 5만원 정도. 어떤 기준이냐면 치앙마이에서도 콘도에 주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정도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5만원에서 10만원이 나왔어요. 저 베트남이 태국보다 전기세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게 인도네시아가 기름값은 제일 싼데 전기세는 왜 비싼지 모르겠어요. 특이하죠? 기름값이 싸면 대부분 인도네시아 화력 발전인데 석탄도 많이 나는 나라인데요, 왜 전기세가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는 좀 인도네시아랑 베트남이 좀 비싼 것 같고, 수도세는 인도네시아가 5,000원에서 만원, 태국은 14,000원에서 2만원, 그리고 베트남은 제가 조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게 대부분의 가정이 아파트 관리비에 수도세랑 공용 전기세가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수도세가 얼마 나가는지는 거의 모르셨던 것 같아요. 대신 베트남에서 한 달 아파트 사시면 거의 관리비, 공동 관리비가 한 4만원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여기에 쓰레기나 아니면 전기세, 공용 수도 이제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는 각 가정마다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을 쓰시는데, 저희도 이제 풀타임으로 쓰진 않습니다. 매일 오시긴 오시지만 주 5일 오시는데요, 오셔서 한 3시간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시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저희가 요거만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 일을 하고 가시는 거거든요. 빨리 하시면 뭐 빨리 퇴근하실 수 있고, 늦게 하시면 늦게 퇴근하시는데 빨리는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이제 풀타임으로 안 쓰는데, 풀타임 쓰는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월급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약 25만원에서 40만원, 그리고 태국은 30만원에서 49만원, 베트남은 40만원에서 50만원.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인도네시아보다는 태국이나 베트남이 좀 비쌉니다.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하냐면요, 같은 인도네시아라도 사실은 사람은 쓰기 나름입니다. 발리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발리에 있는 발리 사람들은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렇지만 발리 이외에, 발리보다 작은 섬에 있는 친구들은요, 그 동네에 일자리가 없어요. 거기다 이제 종교가 무슬림이 아닌 친구들은 자와 지역으로 넘어가서 일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발리로 와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뭐 20만원, 15만원을 준다 그래도 일할 사람 찾으면 있긴 있습니다. 그치만 만족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자기랑 맞는 사람을 쓰려다 보면 고르고 그러다 보면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게 돼 있고요.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금액이 올라가고, 언어 능력이 또 높으면 또 금액이 올라가고, 결국은 사람은 쓰기 나름이고 구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금액 편차가 좀 있다는 점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치만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세 국가를 비교해 봤을 때 의외로 인도네시아보다는 태국이, 태국보다는 베트남이 인건비가 조금 더 높다, 네,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회한 자료가 베트남 같은 경우는 호치민 위주예요. 호치민은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고 큰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리보다는 자카르타랑 비교해야 맞긴 맞는데, 자카르타는 발리보다는 인건비가 훨씬 높거든요. 자카르타랑 비교한다고 해도 자카르타도 그래도 한 달에 풀타임으로 만약에 출퇴근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베트남은 일단 최저가 한 40만원이었습니다. 알려주신 분들의 금액이. 근데 여기도 이제 한 가지 맹점이 있을 수 있는 게, 제가 자료를 조회한 분들이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정말 오래 사신 분들, 뭐 10년 이상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니었어요. 지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한 5년 정도, 4년, 5년 정도 사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언어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현지인들이 쓰는 가정부, 이런 분들은 사실은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영어가 좀 통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대행업체, 청소 대행업체를 통해서 어플이나 이런 걸로 청소 인부를 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금액보다는 조금 더 비싼 금액에 구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갖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정리해보면 인건비가 발리, 인도네시아보다는 태국보다는 베트남이 조금 더 높다. 기사 비용도 마찬가지겠죠. 기사 비용은 제가 따로 조회해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인도네시아가 뭐 한 30만원에서 많게는 한 45만원, 50만원까지 가겠죠. 기사별로. 능력에 따라 좀 다르지만 태국이랑 베트남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지 않겠나, 예,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고요. 사실 제가 일전에 찍었던 생활비 목록에는 이제 학비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아이가 유치원 갓 다닌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포함할 필요가 있겠냐 해서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번에는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일단 학비는 세 가지 기준으로 봤어요. 일단 사립 로컬 학교, 두 번째는 국제학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 요걸 기준으로 봤고, 사교육 레슨을 봤는데, 요거는 제가 베트남 거는 사교육을 조회를 많이 해봤는데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베트남 거는 빠져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밑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학비를 보면요, 사립 로컬 학교 한 학기 기준입니다. 스메스터, 원 스메스터 기준입니다. 네, 우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한 학기 기준으로 로컬 사립학교가 약 18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태국 치앙마이 같은 경우는 250에서 500만원,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호치민이 사립학교라는 개념으로 보내시는 분은 잘 없었고요. 한인학교, 그러니까 한국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이제 호치민에 있나 봐요. 거기 보내시는 분들이 한 학기에 약 360만원 정도 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요 정도라면 국제학교를 비교를 해볼게요. 국제학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인도네시아 발리 같은 경우는 제일 저렴한 데는 500만원 정도 되고요, 한 학기에. 제일 비싼 데는 130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발리보다 자카르타 가시면 요거보다 1.5배에서 2배까지 더 비쌉니다. 요거 감안하셔갖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치앙마이 같은 경우는 500에서 한 1000만원 정도,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 근데 요게 아마 호치민 기준이니까 자카르타 기준으로 본다면 자카르타랑 비슷하거나 자카르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게 호치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국제학교 학비로 비교를 해보면 인도네시아 발리가 조금 저렴한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 발리랑 태국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이 조금 비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태국이랑 발리는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죠. 500만원대부터 뭐 1000만원, 1300만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제일 저렴한 데가 이미 1000만원대
원대부터더라고요. 좀 비싸다, 베트남이. 아무래도 자카르타처럼 주재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돈을 비싸게 받아도 갈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나 저 나름의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사교육 비용은 제가 베트남을 못 찾았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영어 1시간당 레슨이 보통 한 10에서 한 15만 루피아대 하거든요. 약 10,000원 정도라고 잡으면 태국은 요거보단 조금 더 비쌌습니다. 14,500원대입니다. 인도네시아보다는 태국이 레슨 비용이 조금 더 비싸다. 사실은 학비보다 더 중요한 게 거주죠. 집값이 중요하죠. 생활비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활비 목록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결국은 집값입니다. 집값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원베드룸을 우선 조사를 해봤어요. 한 달 살기 하시는 분들은 혼자 오시거나 둘이 오시면 주로 찾는 게 원베드룸이거든요. 요거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발리 같은 경우는 약 10만원에서 5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좀 넓고요. 그리고 태국 치앙마이 같은 경우는 18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베트남 같은 경우는 30에서 50만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다낭이나 뭐 호치민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아파트형이나 콘도형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근데 발리는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높이, 고도 제한이 있어요.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 높이가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층, 3층짜리 뭐 코스라고 부르는 원룸 개념, 또는 그냥 원베드룸 빌라 또는 풀빌라. 풀빌라가 되면 풀장이 있으니까 훨씬 더 비싼 거고요. 풀장이 없으면 조금 더 저렴하겠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특히 발리 같은 경우는 폭이 좀 넓다. 저렴한 곳도 있지만 비싼 건 또 되게 비쌉니다. 그리고 투베드룸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발리는 약 50만원에서 비싼 거는 한 350만원까지 한 달 비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주 비용은 다 한 달 비용 기준입니다.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는 54만원에서 90만원 정도까지,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45만원에서 80만원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베드룸은 보통 한 가족이 사는 집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한 가족, 이제 저희 집 같은 집, 저렴한 거는 1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요거는 근데 기준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달 기준이면서 풀 퍼니처 기준입니다.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은 사실 풀 퍼니처를 찾지 않아요. 왜냐면 제 짐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 달 살기나 잠깐 1, 2년 살러 오시는 분들은 본인이 짐을 사기가 좀 부담스럽죠. 가구나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풀 퍼니처인 집을 찾으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풀 퍼니처를 기준으로 찾았을 때 저렴한 거는 한 달에 100만원에서 비싼 거는 한 500만원까지 폭이 좀 넓죠. 그리고 치앙마이 같은 경우 65만원에서 100만원. 태국 같은 경우는 주택단지를 무반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반이라는 주택단지도 있고 콘도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무반이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아요. 왜냐면 콘도는 그 안에 수영장이나 헬스시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서 비용을 받다 보니까 조금 더 비싼 반면, 무반은 주택단지다 보니까 그냥 집만 딱 렌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반이 조금 더 저렴하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 베트남이 훨씬 더 비싸죠. 호치민이라서 좀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카르타도 가보시면 발리보다 아파트는 좀 비싸요. 비싼 거는 되게 비싸게 한 달에 1000불, 뭐 1500불짜리 이런 데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조사한 자료가 호치민 기준이 많아서 여기 조금 비싼 걸로 나온 것 같고요. 거주비를 또 말씀드릴 때 이 편차가 심하잖아요. 예를 들어 발리 같은 경우는 3베드룸이 제가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있다. 이거는 사실 생활 수준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어떤 집을 어느 위치에 구하냐 여기에 따라 금액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태국 치앙마이든 뭐 방콕이든 베트남 호치민이든 하노이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같은 동네라도 비싼 집은 비싸고요, 싼 집은 쌉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이라도 비싼 동네는 엄청 비싸고요, 싼 동네는 또 쌉니다. 그래서 집은 구하기 나름이다. 저처럼 현지인 동네에서 살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생활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갖춰진 곳을 원하시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나 아니면 중산층 이상이 사는 그런 아파트나 콘도를 잡으실 거예요. 발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주택 단지라든지 아니면 풀빌라를 잡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지인들보다는 집값 자체가 굉장히 높게 잡혀 있다. 이렇게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비예요. 병원비는요, 감기를 걸렸다는 가정하에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병에 따라 또 병원비도 다를 수 있고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감기 걸렸을 때, 목 아프거나, 저도 목이 굉장히 약해서 자주 감기 걸리는데 아팠을 때 병원에 1회 진료 시 그리고 약까지 받았을 때 과연 병원비가 어느 정도 나오냐, 요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병원마다도 차이가 있고, 거주 비자를 가지고 있냐 아니면 그냥 관광 비자냐 또는 여행자 보험을 가지고 있냐 없냐
주냐, 여기에 따라도 좀 금액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발리도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여행자 보험 있다 그러면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검사까지 다 하거든요. 여행자가 자기가 돈 안 낸다는 걸 병원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까지 막 집어넣어요, 돈 벌려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제가 대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발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주 비자가 있는 분들은 좀 싸요. 저 같은 경우는 작은 개인 병원에 가서 뭐 의사한테 이제 진단을 받고 처방전이죠, 처방전 받아서 이제 의사 약국에서 약 받는 것까지 해서 이제 비용을 보통 계산해 보면 한 3만 원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는 일반 관광객이고 여행자 보험이 있다라고 이제 하면 종합병원에서 보통 한 7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손님들을 데려가 보니까 7만 원에서 많게는 한 10만 원까지도 나와요. 어쨌든 통상 평균적으로 3만에서 7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태국 같은 경우는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모아 보니까 한 6에서 7만 원 정도, 6만에서 7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베트남, 호치민, 다낭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약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한국 병원 갔다 오신 분들도 한 6만 원. 병원비는 결국은 이제 동남아 국가가 의료시설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외국인들한테는 대체적으로 좀 비싸게 받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프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어쨌든 요런 정도가 3개 국가의 인도네시아 발리, 그리고 태국 치앙마이 또는 방콕, 그리고 베트남 호치민,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비교해보고 대략 한 달 생활비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무조건 200만 원은 무조건 다 넘습니다. 아껴도요, 웬만한 가정이면요, 식비만 해도 무조건 100만 원은 나옵니다. 거기에 집값, 학비 내고 하면 당연히 200만 원 넘어가는 거죠. 혼자 사시는 분이 아니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매체에서 나오는 100만 원이면 동남아에서 뭐 황제 생활 누릴 수 있다, 호화 생활 누릴 수 있다, 이런 거는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동남아 지역이라도 한국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살려면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월 생활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또한 그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 세 국가에 사는 여러 유튜버들 또는 블로거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한국이 아닌 해외에 나와서 사느냐? 같은 금액이면 이 동남아 지역이 훨씬 더 풍족하게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다시 말해서 같은 10만 원을 쓰더라도 한국에서 먹는 수준이 요만큼이라면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먹는 그 생활 수준이나 만족도가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은 돈을 쓰더라도 훨씬 더 만족감은 높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사라든지 주거라든지 가정부를 쓴다든지 생활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한국보다는 같은 비용으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거지, 한국보다 저렴해서 오는 건 아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생활비 찍었더니 뭐 댓글에 마치 제가 인도네시아가 저렴해서 여기에 오라는 것처럼 조장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이유가 있어서 여기 사는 거고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 중에 반드시 그런 부분은 알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개 국가가 비슷비슷하다. 결국은 크게 차이 나진 않는다. 결국은 자기 생활의 씀씀이나 수준의 문제인 거지 한국과 그렇게 차이 나진 않는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어떻게 제가 오늘 종합해본 자료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이나 또는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